자, 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업 21번째 시간. 오늘은 5-3단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사건들을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자, 우선 을사늑약 전에 러일 전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04년 발발한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인데, 자, 러일 전쟁의 배경은요, 대한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그것이 못마땅했던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였고 결국 러시아와 전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은 전쟁 직전에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요, 우리 영토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쟁 중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불법 편입시키기도 합니다. 자, 러일 전쟁의 결과는 결국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일본이 확보하게 되었고요,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침략의 바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의 뜻은 을사년, 1905년에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란 뜻으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고종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강제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조약 내용은 뭐냐면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요, 통감부를 설치해서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하는 내용이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존심 상하는 조약이 체결되자 우리 민족의 저항이 시작이 되는데요. 장지연 같은 경우에는요,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논설을 씁니다.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글을 신문에 실는 거죠. 또한 민영화는요,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의병을 일으킵니다. 고종 황제는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해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헤이그 특사 파견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의 구실로 일제는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요, 우리나라의 군대까지 해산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을사늑약으로 외교권도 빼앗기고 또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 군대가 해산되자 민족의 저항은 치열해집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항일 의병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항일 의병운동의 시작은 원래 을미사병과 단발령에서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이 체결에 대한 반발로 전국에 대한 의병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충청도의 민종식, 전라도의 최익현 등 양반 출신의 의병장과 함께 평민 출신의 의병장인 신돌석 등이 맹활약을 펼칩니다. 거기에 고종황제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들도요, 의병에 참여하게 되고요,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자 전투력과 조직력이 강화되어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만들어 한성, 한양이겠죠? 한양을 향해 진격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실패하게 되고요, 이후 의병들은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제 탄압으로 많은 독립운동가 의병들은요,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결국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해서 항일 투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항일 의병은 나중에 대한광복군, 독립군, 항일 의병은 독립군 다음에 대한광복군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민족의 저항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국개몽운동이 되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것은 민족의 실력을 길러 나라를 지키려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애국 계몽 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크게 교육과 산업, 언론, 국채 보상 운동으로 애국 계몽 운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고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애국 계몽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언론의 경우에는요, 대한매일신보를 만들게 되는데요.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는 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큰 기여를 합니다. 황성신문에서는요, 을사늑약 체계를 비판하는 장지연의 논설, 시리아 방성대국을 실었습니다. 다음 제국신문은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글로 제작되었는데 애국계몽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진 빚을 갚아 경제적 자유를 꾀하자는 의도로 실시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은 중단되게 됩니다. 민족의 저항 중에 가장 큰 활동이 바로 신민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안창호, 양기탁 등이 조직한 비밀단체인데요.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세우면서 교육에 이바지하였고요. 민족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해서 나중에 있을 독립운동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친일파 처단을 위한 민족의 노력도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전명훈과 장인하는요, 일제의 침략을 지지한 스티븐스를 저격하였고요. 안중근은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저격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의사는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족의 저항 운동은 큰 빛을 발하지 못하고 결국 1910년 국권을 피탈당하게 됩니다. 국권 피탈의 의미는 뭐냐면 대한제국이 일제에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기면서 결국 나라를 다 일본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고종 황제가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다고 했는데 고종이 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을까요? 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민영화는 자결로서 항의하였고요. 곳곳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는 등 백성들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고종 황제도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데요. 고종이 준비한 것은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는요,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고요. 각국의 대표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였습니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잃은 고종 황제의 특사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서양 여러 나라들도 일본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에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참을 수 없었던 세 명의 특사 중 이준열사는 헤이그에서 순국하였고요. 이휘정과 이상솔은 귀국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던 이유는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려고 파견한 거였지만 결국은 고종 황제가 퇴위할 수밖에 없는 빌미가 되었고요. 대한제국의 군대까지 해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핵심 개념 확인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는데요. 먼저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은 바로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민종식과 신돌석 등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의병이 되겠습니다. 의병. 다음 민족의 실력을 길러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려는 이것이 전개되었는데 바로 애국 계몽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907년에 결성된 이 단체는 장기적인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고요.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 학교도 세우고요.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비밀결사단체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